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지 등 크고 작은 무수한 결정을 하죠. 이러한 결정들은 단순히 일상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 말입니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늘 후회하는 선택을 할까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 속에 숨겨진 함정 때문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지, 인간의 심리가 어떤 편향과 오류에 취약한지,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함정의 정체를 파헤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복잡한 뇌 활동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단일한 뇌 영역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 전전두피질, 편도체, 해마 등 여러 뇌 구조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특히 전두엽은 계획, 문제 해결, 판단 같은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전전두피질은 감정 및 충동 조절,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즐거움을 주며 학습과 동기부여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 분비 수준이 높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샘솟으며 더 높은 가치의 보상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렬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그 자극에 중독되기 쉬우며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에 흥미를 잃는 뇌 구조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혹시 즉각적인 자극에 중독되어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많은 결정이 의식적인 과정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선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 실험에 따르면 피험자가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의식적으로 느낀 시점보다 근육 운동을 위한 뇌활동 신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뇌 신호가 행동 최대 10초 전부터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뇌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자유의지 범위와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인지적 지름길인 휴리스틱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지름길은 때때로 의사결정의 오류로 이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편향이란 인간이 경험에 기반한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고 패턴을 의미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 방식을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1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직관 사고로서 실수가 많고 연상작용에 크게 휘둘리는 편향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이성적이며 의식적인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1에 더 많이 휘둘립니다. 카너먼은 이를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많은 인지 편향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인지 편향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확증 편향,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현상입니다. 정치적 논쟁에서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여러분은 혹시 특정 정치 성향의 뉴스 채널만 구독하고 계신가요? 매몰 비용 오류,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를테면 돈과 시간과 노력같이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비합리적으로 집착하여 미래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하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재미없는 영화를 본전 뽑겠다며 꾸역꾸역 보거나 잃은 돈이 아까워 도박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나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앵커링 효과. 처음에 인상 깊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이후의 판단에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품목별로 30%, 50% 할인이나 1+1 행사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처음 제시된 정가에 현혹되어 할인율만 보고 구매하지는 않으셨나요? 가용성 휴리스틱. 사람들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최근 주변에서 특정 회사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섣불리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근의 긍정적인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올라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의 몇몇 사례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프레이밍 효과.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 즉 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라도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수익률 90%와 손실률 10%처럼 같은 정보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외에도 감정, 스트레스, 피로 또한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기분일 때는 더 낙관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슬프거나 부정적인 기분일 때는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하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방출하며 인지 능력을 손상시키고 감정적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정신 에너지 고갈 현상인 결정 피로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대충 내리게 만들며 이때의 결정은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과학 연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무의식적 과정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며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적 경향성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성찰하며 조절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꾸준한 자기 개발과 실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메타인지 능력 강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적 지식과 조절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성찰 일기를 쓰거나 명상 훈련을 통해 자기 객관화와 내면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및 스트레스 관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의사결정의 첫걸음입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 우선순위 설정, 정보 수집, 결과 고려 등은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 마인드셋. 실패는 단순히 피해야 할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습 기회입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자기 연민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좌절감을 극복하며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가치 기반 의사결정. 개인의 가치관은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어떤 결정이 대다수의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명한 습관 형성. 현명한 의사결정은 일회성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 형성과 자기 조절 능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상상하고 과거를 세분화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미니멀 라이프는 결정 피로를 방지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향한 여정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뇌와 마음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삶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어제의 선택에서 무언가 반성했다면 오늘은 그 점을 유념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쌓여갈 때 우리의 선택은 더 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시된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